예. 요거는 그냥 약간 화제성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동 사태 때문에 네네. 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다. 뭐 네. 중국 업체들이 수요를 볼 것 같다. 이런 기사가 외신에서 나오긴 했던데 네. 기본적으로 EV에 대한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계기는 될 것 같네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높죠. 사실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에 내연기관차에서 하이브리드 쪽으로 붐이 불었습니다. 그렇죠. 네. 당시에 왜 그러냐면 그때도 배럴당 $100 이상이 갔었거든요. 그다음에 2022년이 사실 전기차 전환의 첫 번째 신호였었어요. 그렇죠. 강력한. 네. 당시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100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도 사실은 똑같은 경우인 거고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사실은 올 2월 달에 YOY로 160% 이상 성장했어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의 통계가 엠버라고 영국의 시장조사기관에서 밝힌 건데 지금 유럽, 신흥국, 미국도 중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하고요. 신차는 별로 안 늘어도 네, 중고차는 중고 전기차가 아무래도 좀 가격이 좀 싸니까 그렇죠, 접근 그렇죠.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죠. 뭐 이제 그 경기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수요가 약간 좀 위축된다는 뭐 이런 느낌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현상이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거다. 실제로 우리나라 그 신차 그 구매 그 뭐 견적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도 전기차 견적이 엄청나게 늘었대요. 네. 그리고 중고차 뭐 특정 업체 얘기를 하기 좀 그렇습니다. 중고차 뭐 이렇게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보니까 그 회사가 그 전기차만 또 별도로 약간 분리를 해서 이렇게 또 그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전기차는 이제 하여간 뭐 많이 좀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질문을 사실은 아침에 좀 준비를 해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오늘 뭐 평론가님이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일단 이런 흐름들 방향성에 대한 말씀만 좀 들어봤고요.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이번 중동 사태 이후에 수치상으로 EV에 대한 수요가 글로벌하게 어떻게 늘어나 이런 것들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데이터들이 나올 테니까 네네네. 그런 거 한번 나중에 모셨을 때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전기차 이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큰 행사는 인터배터리 네. 이거죠. 2026 이게 네.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평론가님이 이번 행사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 총평도 한번 들어보고 눈에 띄시는 거 어떤 거였는지 열심히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각사의 뭐 신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뭐 특별히 코멘트할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은 동시에 이 인터배터리 기간 중에 한미 방산 배터리 협력 세미나가 열렸어요. 방산 협력 세미나가 열렸어요. 방산 쪽으로 특화시켜서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배터리를 단순한 어떤 상업용 어떤 제품, 뭐 부품 정도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이게 사실 미국의 그 국방수권법에서 네. 그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좀 배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소재까지도 탈중국 공급망을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라든지 뭐 로키드 마틴을 비롯한 그 방산 기업들은 사실은 뭐 드론이라든지 무인 정찰기라든지 뭐 전술 차량 더 나가서는 뭐 이제 기존의 디젤 엔진을 쓰는 그 뭐 장갑차라든지 예. 사실 뭐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하이브리드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디젤 엔진과 그다음에 그 전기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진화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뭐 제가 나중에 설명할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중국산을 배제를 했을 때 사실상 대체제는 한국산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왜 방산 시장이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기존의 그 기관들이라든지 애널리스트들은 이 방산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주목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EV 시장이라든지 뭐 ESS 시장 이런 시장에 비해서 규모 자체는 예, 훨씬 뭐 커 보이긴 한데 그쪽이 작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방산 쪽도 네, 방산 시장은 왜 그러냐면 가격 민감도가 낮습니다. 그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거다. 네, 그렇죠. 가격 프리미엄을 높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또 한 번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 장기간 유지가 됩니다. 오래 가죠. 그다음에 그 뭐라고 할까요? 세상의 어떤 변화를 읽을 필요가 있어요. 네. 기존의 방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쓰임새가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 앞으로의 무인 체계를 한번 보십시오. 방산의 무기 체계를 한번 보십시오. 예. 다 무인 시스템으로 대부분 다 진화할 거라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AI가 그쪽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결합이 되는 게 이제 지금 초기 양상을 막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전력이라는 거는 필수적인 거거든요. 이쪽 분야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의외로 이쪽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다음에 이쪽 부분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완전한 어떻게 그 노다지가 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 로키드 마틴이라는 회사에서 무인 전투기를 뭐 예를 들면 F-22 랩터를 무인으로 해서 만들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만약에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배터리는 당연히 우리 거를 쓸 수밖에 없을 거다. 당연히 이런 그렇죠. 논리인 거잖아요. 사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하이브리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 무인 정찰기라든지 무인 드론 같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무인 전술 차량들이 있잖아요. 드론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사실 이 개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의 이제 우리가 보병을 생각해 보면 야간 투시경에 증강현실 뭐라고 할까요? 글래스에 그다음에 심지어는 요즘은 근력을 보조하는 맞습니다. 보조 로봇까지 착용하잖아요. 네. 이게 모두가 다 엄청난 전력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배터리 들어가겠네요. 이게 과거와는 어떤 다른 시장 자체가 열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말씀을 좀 앞에서 해주시니까 원래 좀 뒤에서 제가 준비했던 질문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안보 차원에서의 배터리의 어떤 그 위치 이 말씀을 하셔서 지난 14일, 15일에요.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호주 등 17개 나라가 참석해서 인도태평양 에너지 안보 장관 회의 IPEM 뭐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열렸는데 뭐 이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저도 좀 일부 배터리와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는지 보니까 테슬라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까지 미시건주 랜싱 공장에 43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LFP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안보와 관련된 장관회의에서 이 내용이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게 작년에 사실은 이게 그 LG 엔솔이 어떤 미국의 기업과 그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LFP ESS 배터리를 이미 작년에 6조 원 이상.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는 말이 있었죠. 이거 테슬라 향이 맞다. 뭐 그냥 그 정도 사이즈면 두 회사가 이걸 전부 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인정을 했을까요, 이걸? 그러니까 결국 그 앞에 거랑 비슷한 연결이 있는 것 이게 같아서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두 회사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느닷없이 미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걸 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 배터리의 안보 자산을 갖다가 미국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LG 엔솔이 만든 배터리가 테슬라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때 이걸 안보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 그렇죠. 안보 자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또 특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미국 내에서 생산 조립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랜싱 공장에서 이게 조립돼서 27년부터 납품이 되는 거거든요. 27년부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텍사스 휴스턴 테슬라 메가팩 공장으로 이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공급망을 갖다가 완벽하게 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 생산부터 조립, 소비까지 100%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이게 미국 공장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 공장으로 넘어가고 그게 미국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가령 뭐 설치가 된다.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제조업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활을 시켰다. 그다음에 IRA 실효성을 갖다가 확보했다. 그렇죠. 이런 측면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치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말해왔듯이 배터리는 미국에서 안보 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산 자체가 거의 원천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봉쇄가 될 거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결국은 지금 계속 수주가 터져 나오지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그 수주를 갖다 독차지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LG 엔솔이고 근데 삼성 SDI도 지금 북미 쪽에 대규모 LFP 쪽으로 좀 계약을 좀 수주를 받아가고 있고. 그럼 중요한 거는 셀은 뭐 당연히 우리 배터리 3사가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결국 이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안보 자산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탈중국화가 단순히 셀만 아니라 소재까지도 당연히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 IRA 법상 그 FEOC 그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걸 생각하면 셀도 셀이지만 결국은
이 소재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뭐 전해질이든 이 소재 쪽으로도 결국은 국내 업체들이 다 들어갈 여지가 좀 커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삼성 SDI가 LNF랑 손을 잡은 거죠. 양극재 발주를 넣은 게 LNF하고 이제 탈중국 공급망이지 않습니까? LNF가 우리나라에 생산을 하니까. 그러니까 LG엔솔도 사실은 이게 급한 거예요. LG엔솔은 그럼 기존의 LFP 양극재를 어디 걸 썼냐? 그 상주리온이라고 중국 업체 걸 썼습니다. 이게 24년 초부에 계약을 한 거예요. 기존에는 중국 그 싼 소재를 썼다. 네, 근데 이건 이제 LG엔솔 못 같은 쓰는 경우는 거니까 이제. 삼성 SDI는 이제 지금 이제 LNF 거를 손을 잡은 거고, 예. 아직까지 LG엔솔은 공급망 자체를 중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그 24년 초에 약 5년간 약 16만 톤 정도를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아까 테슬라 향으로 들어간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렌싱 공장에서 그게 27년부터 이제 납품을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그럼 그때는 IRA, FEO식 규정이 더 강해지죠. 맞아요. 뒤에 가면 갈수록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이 양극재 공급원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지금 상주리위원회에서 딴 데로 바꿔야 되는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 LG엔솔도 처해 있다라고 보는 그러네요. 거고요. 네. 그 대안이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LG화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서둘러서 그 LFP 양극재를 갖다가 생산해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LG화학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는 그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은 그 탈중국 공급망, 예. 그러니까 소재까지도 탈중국을 갖다가 미국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안이하게 가령 뭐 양극재를 그 중국산을 쓴다거나 LFP라고 하더라도 아니면은 양극재까지는 그래도 전구체를 대부분 다 지금 중국에 의존을 맞아요. 하고 있는 겁니다. 전구체를. 예. 그러니까 전구체가 그 양극재 가격의 사실 60에서 70% 정도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구체의 탈중국 공급망이 굉장히 급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구체는 어디 에코 쪽 계열사들 쪽에서 나오게 되나요? 지금 이제 그걸 갖다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뭐 각 사가들이 사실 뭐 LNF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CNGR이라고 중국 업체랑 손을 잡고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비중을 갖다가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갖다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단기간에 그걸 갖다가 이루기에는 좀 약간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러면 네. 2027년까지 100% 우리 소재까지 탈중국하기는 불가능한 건데 LFP 양극재 부분은 아무래도 좀 그런 어렵,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 예.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삼원계나 뭐 하이니켈이나 뭐 이런 쪽들은 그것 쪽은 다 탈중국 공급망을 하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된 에코프로 거고. 머티리얼스에서 전구체까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LFP가 문제군요. 네, 지금. LFP 쪽에는 아무래도 아직도 그 양극재, 그다음에 전구체를 갖다가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양극재 부분은 어쨌든 LNF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아니면 LG화학, 에코프로 BM까지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역량을 이미 갖추긴 했어요. 아. 근데 그 핵심인 전구체를 사실은 아직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겠죠. 예. 예. 올해가 지금 2020년, 2012년 당장 내년입니다. 그게 내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긴 한데 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조금씩 미국도 그 사정을 모를 리는 없을 테고 대체제가 우리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뭐 왜냐면 2017년도에 드론을 미국이 네. 이제 연방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미국 관련된 기관에 이제 금지시켰을 때도 그때는 급하게 하느라고 대체제가 없이 그때 금지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후유증이 컸다라는 지적이 네네네네. 나오는데 배터리도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흑연에 대한 뭐 지금 상표관세라든지 보복관세 원래 한 160% 중국산에 대한 부과를 갖다 약간 유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탈중국 공급망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바로 흑연이에요, 흑연.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그걸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27년도까지. 네네. 그래서 요즘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수주가 밀려드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대부분 지금 밀려드는 수주들이 27년부터 공급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탈중국 공급망이 완성되는 시점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27년 정도 되면 거의 완성되는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음극재 같은 예, 거. 음극재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 대부분 그 시점에 맞춰져 있다. 타임라인이. 그러겠죠. 예. 왜냐하면 그때까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도 시간을 좀 우리한테 준 걸 수도 있는 건데 네네네. 포스코 퓨처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여기는 음극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극재도 하고. 예.
그럼 완전히 그 주요 배터리 소재들을 해간 뭐 포스코 그룹 쪽에서 다 하는 거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회사가 되네요. 아무래도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음극재 등등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음극재 부분이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중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그 거대 기업의 어떤 수요를 갖다 충족시킬 수 있는 만한 어떤 캐파를 갖고 있는 데가 포스코 퓨처엠이 서구 기업 중에서는 유일해요. 전 세계에서 그 네, 중국 거의 빼고는 유일합니다. 유일하다. 예, 예. 물론 이제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만드는 회사들은 있죠. 있죠. 국내에도 예, 있습니다. 국내에도 뭐 대주전자재료, 대주전자재료라든지 뭐 예. 등등의 회사들이 있기는 한데 천연 흡연 음극재라든지 아니면 인조 흡연 음극재의 어떤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들, 이 회사는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하니까 그 다음에 탈중국 공급망을 이뤄내고 있다는 거가 중요하죠. 흑연은 이제 뭐 포스코 그룹사에서 들어오고 구형흑연이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순도를 높이는 그 구형흑연도 27년까지는 다 국내에서 하기로 한 거니까. 근데 구형흑연을 우리가 기존에 100% 중국산을 썼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갖다가 그 외국 기업들이 유심히 보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을 탈중국 공급망을 갖다가 포스코 퓨처엠 쪽에서 완성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주들이 이제 계속 쏠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앞서 잠깐 삼성 SDI 말씀하실 때 언급을 하셨는데 또 하나 요즘에 주가가 굉장히 좀 핫했던 종목이 LNF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양극재 하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 향 네네. 이렇게 이제 흔히 잘 알고 계신 기업이긴 네. 한데 요즘에 주가 흐름이 좀 두드러졌던 거는 뭐 조금 더 다른 차원의 뭐 프레시한 게 있나 보죠. 지금 그러니까 배터리의 어떤 양상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LF 배터리가 대세였다가 네. 이제 앞으로 들어오는 4차 산업혁명, 가령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지금 방산에 관련된 좀 전에 거라든지 말씀하셨던, 아니면 피지컬 AI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야 된다는 게 결국은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뭐 전고체 배터리 같은 네. 식으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이니켈 배터리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우위에 있는 거고요. 맞아요. LNF가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건 울트라 하이니켈 쪽에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니켈 네. 함량이 95% 이상 된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보게 되면 삼원계 쪽에서 극한까지 가 있는. 예. 그러면서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쓰임새가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는 거. LNF의 삼원계 양극재의 쓰임새가 훨씬 더 그 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LFP 양극재를 지금 생산해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의 SDI들이라든지 지금 몰리잖아 있죠. 탈중국 네, 공급망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LFP 양극재 찾으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들이 이제 같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LNF의 어떤 주가 탄력성이 요즘 눈에 띄게 좋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종목들이 확실히 오늘 좀 좋습니다. LNF 지금 14%대고 오늘 엔캠이 네. 24%로 좀 가장 눈에 띄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4.67% 가까이 그렇게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엔캠은 요즘에 주가가 너무 뭐 하루는 뭐 하한가 쳤다가 그 다음 날 또 뭐 오늘은 뭐 또 상한가 근처까지 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클까요? 글쎄요, 저는 뭐 그 투명성이 부족한 회사는 손을 안 대는 게 가장 좋다. 그건 투기지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뭐 전체적으로 오늘 2차 전지주도 어제 이어서 어제도 조금 나쁘진 않은데 오늘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요. 사실은 시간이 조금 뭐 부족해서 더 뭘 들어가고는 싶은데 들어가자 보면 이게 시간이 또 좀 너무 오버될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이렇게 그다음에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배터리가 이제는 미국의 안보 자산의 위치에 가 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니었나.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배터리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다르게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위원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